안녕하세요. 달콤한 국어입니다. 오늘은 짜잔! 어그로는 아니고 실제로 수능 특강에 나온 건 아닙니다. 지금 알라딘 인터넷 서점에서 예약 판매를 시작을 했는데 여기 있는 문학 같은 경우에는 2월 4일 배송 예정 그러면 2월 5일 날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독서, 화작, 엄매는 다 외우지는 못했습니다. 역시나 올해도 작년, 재작년과 마찬가지로 책에 따라서 출간되는 날짜는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오늘 영상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왜 우리는 수능 특강을 공부를 해야 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 과연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하느냐를 간단하게, 상세하게는 실제로 4권의 책이죠. 그러나 보통은 일반적으로 3권의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할 것인데 교재 구성, 세부적인 교재 구성, 그리고 어떤 작품들이 실려 있는지, 물론 문학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어떤 작품이 실려 있는지는 나와 있는 상태이지만 어떤 버전, 같은 고전시가라고 한다 하더라도 어떤 버전이 실려 있는지는 모르고, 소설, 즉 서사갈래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길이에서 일부분만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수록되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독서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상세하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면 좋은지를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정말 간단하게 핵심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왜 우리는 수능 특강을 공부를 해야 하느냐? 대부분 학생들이 알고 있겠지만 연계 교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과연 연계 교재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기 있는 문학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학은 작품이죠. 제가 여러 영상에서 그리고 학원에서 수업을 할 때 학생들에게 항상 하는 말인데, 아는 작품이 있고 모르는 작품이 있습니다. 내신에서는 거의 90% 이상 아니면 100% 아는 작품만으로 출제가 되고, 수능에서는 아는 작품과 모르는 작품이 함께 나옵니다. 그러나 내신은 어차피 경쟁 상대인 모든 학교의 친구들이 같은 책을 가지고 시험을 치기 때문에 아는 작품이 동일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수능은 전국에 있는 학생들입니다. 예전에야 교과서가 국어가 1종밖에 없었지만, 아주 옛날에 제가 강사 생활 처음 시작할 때 아주 옛날에 하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10개 이상씩이죠. 그럼 이제 아는 작품을 내기가 참 애매하죠. 그래서 어디에서 아는 작품을 낸다? 문학에서 아는 작품을 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문학에 있는 작품들을 아는 작품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엄청난 손해, 즉 아는 작품이어야 되는데 본인만 무슨 작품이 되는 거죠? 모르는 작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연계, 아는 작품 연계 때문에 수능 특강을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문학에서 현대시, 고전시가, 현대소설, 고전산문에 따라서 극수필 교수는 잘 나오지 않지만 에 따라서 아는 작품으로 만드는 방법은 세부적으로 전부 다 다릅니다. 그건 다음번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아는 작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여기 있는 독서나 여기 있는 화작이나 여기 있는 엄매는 그러면 우리가 왜 풀어야 되느냐? 여기는 아는 작품이지 않지 않느냐? 여기 있는 것이 안 나오지 않느냐? 물론 언어와 매체는 그 말이 틀렸습니다. 언어와 매체는, 특히나 언어는 개념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그리고 여기 있는 문제들과 형태가 거의 유사합니다. 어차피 수능은. 그래서 아는 작품은 아니지만 아는 개념, 아는 유형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엄매는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게 독서와 화작인데,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개념이 있고 방법이 있고 체화가 있거든요. 요거는 제끼고, 체화가 바로 뭐냐면 배운 것을 스스로 연습을 하면서 자기 걸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들려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문제를 푸는 거죠. 물론 문제만이 체화는 아니지만 체화의 대부분은 문제가 차지하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서 체화를 해야 되는데 굳이 수능 특강을 하지 않을 이유가 있나요? 당연히 이왕 체화를 할 것 무엇을 통해서? 수능 특강을 통해서 체화를 하면 좋겠죠.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매년 수능 특강 학습을 하게 되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현역들 3학년 1학기 내신에서는 이런 문학과 독서, 화작 언매를 선택하시는 학교는 매우 드물고, 문학과 독서를 통해서 3학년 1학기 내신 시험도 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4권의 책 중에서 3권의 책 중에서 2권의 책을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셔야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의 두 번째, 어떻게 이 4권을 활용하면 좋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제가 오늘 자주 가는 서점에 사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수능 특강이 언제 혹시 서점에 오게 되냐고. 선생님 1월 말에 나올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아까 알라딘에서는 2월 4일이라고 했었잖아요. 제가 이걸 그 서점 사장님께 왜 물어봤냐면, 설날이 있잖아요. 다음 주 1월, 그러니까 토, 일, 월, 화, 수가 엄연히 말하면 설 연휴잖아요. 다음 주 1월 29일부터죠. 이때 학생들한테 숙제를 왕창 내어주려고, 그러면 설 전에 나오면 좋으니까 여쭤본 겁니다, 사장님한테. 근데 사장님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먼저 학생 여러분, 개학 전에 문학과 뭐를 사는 겁니다. 독서를 사는 겁니다. 이건 어차피 필수잖아요. 이거 엄매네요. 죄송합니다. 문학과 독서를 사는 겁니다. 이거 2권은 무조건 사세요. 한 권을 사야 되나요? 물론 만약에 학교에서 내신 대비 때 문학을 쓸 건지 독서를 쓸 건지를 미리 알고 있다면 저는 추천을 해드리는 게 스트링 형태로 되어 있는 책 있죠. 1,000원인가 아마 추가하면 할 수가 있을 건데, 그 형태로 한 권 사고, 요렇게 그러니까 총 2권이겠죠. 2권을 사고, 그냥 일반 책으로 2권을 사고. 무슨 말이냐? 스트링 되어 있는 거는 내신용, 요거는 순수하게 수능 대비용, 이렇게 2세트를 사라는 겁니다. 요 필수 영역을. 근데 만약에 아직 내신에서 저희 학교는 문학을 할지 독서를 할지 둘 다 할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 한 세트만 사는 거죠. 그럼 이 한 세트를 좀 많이 빡세지만, 저는 아는 작품 만드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체화 있죠. 연습 있죠. 연습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2월달 안에 끝내는 겁니다. 좀 선생님 많이 빡셀 것 같은데요. 지금 대부분의 학교가 3월달에 개학 아닌가요? 물론 학원도 다니고 있고 여러 과목들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것도 있겠지만, 언제? 2월달 안에, 그리고 설 연휴가 길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원들이 학원도 운영을 하지 않을 거고 시간의 여유가 많기 때문에 고3 여러분들, 재수생 여러분들은 이 2권을 끝낸다라고, 만약에 끝내지 못한다면 맨 마지막에 실전편인가 모의고사 형태로 뒤쪽에 모아져 있는 3회 분량 있죠. 그 부분을 제외하고 앞쪽 부분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학 같은 경우에는 12개 지문, 11개 지문인 경우도 있고 13개 지문인 경우도 있지만 12개 지문이라고 계산을 하고, 현대심, 고전시가, 현대소설, 고전산문, 갈래복학, 극수필, 그러면 6개죠. 그러면 72개 지문이죠. 독서도 그렇다라고 대충 치면 몇 개 지문이죠? 140이라고 칩시다. 그냥 140개의 지문입니다. 빡시겠죠? 140개의 지문을 한 40일 동안 풀려면. 하지만 다 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공부 습관이나 흐름에 맞춰가지고 최대한 푸는 겁니다.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학교에서 아는 작품으로 만들기 전에 미리 풀어놓고 가보시는 게 문학은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문학 이 작품들을 그냥 아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바로 들어가 버리면 연습할 때의 그 가치가 떨어지겠죠. 물론 독서는 아는 작품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매삼독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에 이제 매사독을 해야 되는 분위기인데, 어찌되었든 그 연습을 이번 방학 때 조금 탱실하게 해놓으면 좋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월달부터 또 플랜이 있거든요. 이 책들을 통해서 해야 될 것들이. 자, 그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세한 설명에서 말씀을 해드리고, 자, 이 2권은 됐죠? 간단하게. 산다, 설 전에 살 수 있으면 설 전에 구입을 하셔가지고 설 때부터 시작해서 2월달까지 끝낸다, 끝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3분의 2 정도는 미리 푼다. 그다음 이제 언매와 화작인데, 만약에 둘 중에 아직 무엇을 해야 될지 선택을 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선택부터 해야 되는 게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럼 이제 화작과 엄매는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하면 되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은 만약에 본인이 화작을 선택을 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에서 이 화작을 내신 대비로 선택할 가능성은 매우 낮거든요. 그러면 한 권만 구입을 하셔가지고, 이거는 진짜 2월 달에 나올 것 같은데, 이 교재는 한 권만 구입을 하셔가지고 천천히 이 교재 구성에 따라서 천천히 2월, 3월 현역들 대상으로 말씀을 드려서 내신 대비 들어가기 전까지 혹은 6월 모의고사 전까지 다 푼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엄매도 마찬가지인데 엄매의 차이점이 하나가 발생을 하는 게 개념 학습이 되어 있으신가요? 화작은 물론 뭐 인터넷 강의라든지 학교 수업을 들을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은 아닌데, 그냥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최소한의 유형 정도만 파악이 되어 있다면 바로 풀어보실 수 있는 반면에, 엄매는 개념 학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2학년 때 자기가 언어와 매체를 선택을 해서 언어 개념 공부를 많이 해 놓았다라고 한다면 바로 푸시면 되고, 아니면 커리를 하나 타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EBS 문법 강의를 들으시든지 아니면 사설 강의를 들으시든지. 여기서 한 가지, 문학과 독서도 개념은 아니지만, 물론 문학도 개념이 있기는 하지만 방법 강의는 듣고 푸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당연히 학원에서 학생들한테 이 방법 강의를 다 했겠죠. 무턱대고 푸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방법대로 푸는 겁니다. 방법대로 푸는 거고 개념대로 푸는 겁니다. 개념을 익힌 다음에 푸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아직 출간되지도 않은 이렇게 4가지 교재 수능 특강에 대해서 짧게 어떤 식으로 구입을 하시고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해 나가시면 좋은지, 그리고 왜 우리는 수능 특강을 풀어야만 하는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2월달, 1월 말 2월달에 수능 특강이 발간이 되면 한 권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하시면 좋은지 좀 더 상세하게 교재를 펼쳐서 설명을 해드리는 영상을 찍도록 하고, 또 제가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영상 중에서 실제로 아까 제가 방법이라고 했었죠. 이런 방법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 있었잖아요. 자, 그 방법을 현대시를 1강부터 끝강까지 한 번에 실제로 제가 학생들 입장에서 이렇게 푸시면 된다라고 푸는 영상, 독서도 마찬가지 각 영역별로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해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학생 여러분들께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